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 의지를 연일 내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반발도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마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광주 지역구를 둔 이병훈 의원이 신당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죠. 이계호 정책위 의장도 사실은 이낙연계라고 볼 수 있는데 호남 출신이니까요. 지금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말했고, 윤영찬 의원이 동아일보 후배이면서 그동안 이낙연계의 거의 간판 대변인 역할을 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다. 자신의 그 주군이라 할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추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쪽에 좀 더 기울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이소영 의원, 그리고 강득구, 강준현 의원,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이낙연 창당을 만류하는 연서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소영 진짜 머리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거의 그 수박으로 몰리던 때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으로 선명성을 드러내더니 이제는 이낙연 신당 창당 반대 서명을 받고 나섰어요. 예, 참 대단한 생존력입니다. 예,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의원한테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거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낙연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이준석 등과 중도 보수 세력 연합을 하더라도, 하다못해 호남신당을 만들다 하더라도 당내에서 힘을 받지 못하면은 이거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 이제 윤영찬을 포함한 조응천, 그리고 이원욱, 김종민, 이들과의 연대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또한 그러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이낙연하고 좀 성향이 비슷해 보여도 우리가 이낙연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한다는 풍문도 있습니다. 사실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996년에 정계에 입문했죠. 이낙연은 2000년에 입문했습니다. 후배인 거예요. 한 기수 후배인 거예요. 그런데 저기보다도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또 열불 나기도 하고, 또 게다가 당을 깬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도 지금 가담할 것처럼 풍문이 돌고 그러니 빡치는 거죠. 정세균과 이낙연이 손잡을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거 참 고약합니다. 예, 사실은 전체 유권자로 판단되는 전체 응답자 1002명 가운데서 34%만 좋게 본다라고 응답했고, 46%는 좋지 않게 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20%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34%만 좋게 본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좋지. 이낙연이가 이제 당을 쪼개고 나가면은 자기들은 좋은 거 아닙니까? 거의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좋게 보는 걸로 나타났고요. 민주당 지지층은 어떨까요? 민주당 지지층 보십시오. 좋지 않게 본다 71, 좋게 본다 21. 좋지 않게 본다 71로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는 이낙연 신당 창당의 긍정적 26, 부정적 64로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긍정 여론이 많은 데가 대구 경북 지역이었어요. 44대 29. 이낙연 신당 좋아 44, 안 돼 29. 대구 경북에서 유일하게 긍정 여론이 부정 여론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갤럽이 분석하기로는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은 진보 진영의 분열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권에서 반기는 것으로 읽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 최대 계파라 할 수 있는, 최대 계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의원들, 이도저도 아닌 색깔을 가진 의원들도 있고요. 어제 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하더군요. 민주당의 큰 어른의 느닷없는 신당 창당 선언은 이낙연 전 대표가 말씀하신 희망도 아니고 새로운 정치도 아니다. 민주당과 지지 세력의 분열만을 가져오고 민주당이 분열한다면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은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비명이 확실한 더미래 대표 강훈식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민주당에 들어와서 호남에서 다선 의원이 됐고 당대표까지 지냈다. 민주당을 위기에 빠뜨릴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달라. 함께했던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를 지켜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어이고, 연야 쐐기를 박았네요. 이거 보십시오. 이제 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렇게 총선 체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이후로 나오는 신당론이 가당치도 않다는 거죠. 자, 이 뒤에 나오는 사진은요, 어제 금태섭 신당 그 모임입니다. 그 맨 왼쪽에 보니까 이상민 의원이 보이네요. 맨 오른쪽 스크린에 나오는 사람은 축사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사실 금태섭 신당도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그 의미 부여를 많이 했지요. 그렇잖아요. 금태섭 지역구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 초선한테 그렇게 시원하게 발린 그 금태섭 정치인으로서는 루저에 가까운데 루저지요. 그렇게 해서 못 견뎌서 탈당을 했고, 근데 보수 언론에서 막 띄워준단 말이에요. 보수 언론만 보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권모술수 얘는 능한 구태 정치에 사람을 못 모으는 그런 포용력 부족에 민주당 리더에게 요구되는 개혁성 제로지요. 이낙연 전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태섭도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 그냥 단지 이재명과 각을 세운다 그 이유만으로 보수 언론에게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상민도 그랬고 지금 당내에서는 박용진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 때만 주목받을 수 있는,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아, 내가 정치를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보수 언론에게까지 주목을 받고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건 팔푼이지요. 팔푼이. 민주당을 나오거나 그래서 뭐 국민의힘으로 간다거나 제3신당으로 간다거나 그 순간 민주당을 떠나는 순간 이제 버림받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까맣게 잊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낙연입니다. 탈당하시면 재밌겠어요. 언론들이 별로 주목도 안 해주고 관심도 안 가져주고 한번 그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상민도 보십시오. 지금 뭐 이상민의 이야기를 뭐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재명하고만 싸우면 띄워주고 밀어주고 키워준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보수 언론은 우리 사회 기득권의 그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집어서 말해 이재명이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에게 공적이고 아울러 그가 대통령이 되는 세상은 기득권 세력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 초래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낙연은 착각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부정당하지 않을 거예요. 이재명에게 각을 세웠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나마 그동안 주목받았고 또 관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에게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한 게 뭐가 있다고? 응? 한 게 뭐가 있다고?